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힘든 9월이 될 거란 말이 현실이 되고 있죠. 마지막 한 주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네, 오늘도 마켓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함께 했었는데요. 이놈들이 제 방송을 보고 있었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가격을 딱 떨어뜨리죠, 이거? 참, 제가 방송만 하면, 가격이 떨어져서, 어느 분은, 슈아님 방송하지 마세요! 참, 이거.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20만이 넘었습니다. 생방 때 제가 감사 인사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했는데, 코인 시장이 요즘 좋지가 않아서, 다들 불안불안하시는데, 저만 구독자 많아졌다고 막 신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이 시점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고 계시는 분들,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전에 제가 구독자가 10만 명, 10만 명을 돌파했을 때 첫 생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근데 바로 5월 대폭락이 있고 나서 며칠 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는 분들께 10만 구독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20만 구독자 그 숫자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 그리고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에 자주 저의 개인적인 견해도 얹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얹어졌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이메일을 보내주고 계시기도 하고, 또 댓글에서 저를 걱정하셔서 혹시 코인 시장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괜찮을까요? 하고 저를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2만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막 주장을 해대니까 저는 비전문가인데 끝까지 연말 상승장을 제가 주장을 하지요. 네가 뭘 알아? 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불쌍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좀 아는 사람이 힘줘서 얘기하니까 또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흔들려서 또 상승 쪽에 아무래도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제가 원망스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또 공격적인 댓글 막 올라오겠죠. 다행히 제가 5월 폭락 때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뉴스만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재미가 없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제 의견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뭐 의견은 얘기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망은 하셔도 됩니다. 원망.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원망을 받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살살 그렇죠. 살살 원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겠다는 게 아니고 저의 의지는 아직도 확고합니다. 네, 의지라기보다 저의 믿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 상승장에 대한 저의 기대라고 하겠습니다. 기대는 확고하고요.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이 저의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관적으로
지금까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임은 못 지지만 제 의견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코인 가격들은 지금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떻게 좀 살아보려면 이거 뭐 밟아버리고 또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나려고 하면 또 밟아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죠. 참 이거. 또 오늘은 중국에서 코인 거래소 말고 코인 관련 사이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참 코인 겟고 그리고 제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코인 마켓 캡. 이거 뭐 중국의 이 반복되는 이거 아주 얍삽한 낡은 수법입니다, 이거. 네, 이거 발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자, 제가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들 가격들을 보고 있으면 이거 멘탈 나갑니다. 여러분,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이거 올라라 이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네, 그렇죠? 자, 냉정을 되찾고요. 지금 우리 앞에 악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에서 자꾸 그런 소리만 자꾸 해대고 그런 악재만 막 퍼뜨리고 힘줘서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더 커져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좋은 뉴스도 있을까요? 좋은 뉴스라기보다 JP 모겐의 제이미 다이먼 아시죠? 비트코인이 10배가 올라도 자기는 비트코인 안 사겠다라고 합니다. 뭐 비트코인 10배가 오른다는 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자, 그런데 뭐 자기네들이 비트코인 상품 내놓는 거 자기는 모른다. 아래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는 뭐 관계없다. 아니, 이게 무슨 뭐 멍멍이 소리죠? 이제 뭐 자기네들이 대놓고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까지 만들어서 손님 받고 있는데 이거 아주 생 양아치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이 양아치입니다, 이거. 자, 우리는 오늘의 코인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제가 지겹도록 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거래소에서 보유고가 역대 최저입니다.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할 때보다 지금은 더 낮습니다. 자, 우리 그 수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재고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오렌지 색깔 라인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재고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올 초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달 폭락 때 잠깐 올랐다가 다시 7월 말에 반등할 때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파란 색깔로 쭉 가보면 2018년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지금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심각한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러다가 지금 이더리움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고가 뭐 거의 거래소에 없습니다. 할 때가 이 정도인데 여기 가격 추락할 때 잠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가 한 요 정도였는데요. 지금 더 떨어지고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 심각해 보이는데 이거. 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당연한 결과를 도출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의 가격, 또 다음 주 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외부적인 압력과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 세력들이라든가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길게 보면 결국은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나눈 것처럼 중국의 코인 거래 금지 뉴스, 이 금지 뉴스는 7월 3일에 벌써 나온 뉴스입니다. 여기서 9월 15일에 공식적인 인민은행의 발표를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죠, 블룸버그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미디어에서 가져다가 뒤늦게 이슈화를 시켜서 지난주에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개미들이 또 발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죠. 네, 그리고 어제 커뮤니티에 제가
제가 라이브 하는 줄 알고 이놈들이 또 초치려고 후오비 거래소 뉴스를 터뜨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오비는 올 연말까지 중국 고객들을 다 내쫓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말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또 불안감이 듭니다. 불안감이 왕창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놈들 창의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같은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살짝 바꿔가면서 하고 있죠. 자,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지 참 이런 건 좀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혹시 이 팀에 제갈공명이 살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주 그러니까 8년 전에 비트코인 금지, 그 뒤로 매년 금지, 같은 금지인데 지난번보다 더 금지, 그 다음은 더 금지. 자, 그런데 올해는 5월, 6월에 거래소를 닫고 그냥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아주 센 카드를 꺼내서 써버렸는데, 자, 벌써 써먹고 나니까 이제 뭐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또 하나 터뜨리니까 이번에는 좀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겁줘서 가격을 떨어뜨려 놨는데,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고래들이 와서 그냥 싹 채갑니다. 어쩌면 이거 같은 놈들일 수도 있겠는데,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 지갑에서 8만 개를 사버렸습니다. 고래들은 세일 찬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호이비를 잡아뜨리니까 유니콘이 날아갑니다. 이거 유니콘, 엉뚱한 유니스왑이랑 다른 그 탈중앙화 거래소로 중국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죠. 어제 그 DYDX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만 거래량이 코인베이스보다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유니스왑도 아주 바쁜데요. 중국 손님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와서 유니콘을 잡아갈 수는 없겠죠. 유니콘들을 이거 어떻게 잡나. 자,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막기는 어려울 듯 보이는데, 자, 중국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계속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하락 추세에 대해서 기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매집한 코인의 양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50밀리언 달러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28.9밀리언 달러, 그리고 솔라나 3.9, 칼다노 2.6, 폴카닷 2.4밀리언 달러, 토탈 94.5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기관들은 매집을 합니다. 네, 역시 기관들은 지금 과감한 매집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라고 판단한 걸까요? 아니면 뭐 기관들이 단기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답은 벌써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믿고 저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제 막을 내린 칼다노의 서밋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쉽죠? 아쉽게도 에이다 가격에는 큰 상승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좀 아쉽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시는 건 제가 가상으로 이 서밋에 참여해서 돌아다니는 저의 모습입니다. 네, 막 뛰어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앞에 보면 화면이 있죠. 화면에서 이제 스피커들이 얘기를 하면 제가 막 달려가서 앞에 가서 쳐다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세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다른 데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채팅도 가능하고요. 대단하죠. 마치 그 디센트럴랜드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아주 혁신적인 이번 서밋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중요한 파트너십이 여러 개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DC 네트워크, 800만 유저를 가진 DC 네트워크. 자, 이 파트너십은 DC 네트워크가 아마존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다노와 아마존과의 미래적인 어떠한 관계 또는 뭐 파트너십 같은 그런 좋은 뉴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다음은 체인링크. 네, 체인링크와 칼다노가 파트너십을 맺었죠. 체인링크를 통해 본격적인 디파이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베리트리 나무 심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식목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구를 지키자,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어디에 어떻게 나무가 심어지는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겠죠. 아무도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심기로 했으면 심어야 되는 거고요.
어디에 또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게 이제 에이다로 받아서 추적이 되게 됩니다. 자, 칼다노가 지구를 아름답게 지키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e스포츠의 자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라이벌과의 파트너십입니다. NFT로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라이벌의 고객은 미식축구 아시죠, 여러분? 풋볼, 미국에서는 풋볼, NFL, 그리고 NBA의 시애틀 허크스, 그리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에스톤 빌라와 와포드 등입니다. 그리고 히드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칼다노가 실생활에도 사용될 수 있게 엄청난 효율성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대개 레이어 2 솔루션은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 부족한 걸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칼다노는 처음부터 히드라가 칼다노와의 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도 엄청난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티라는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에이다페이에 대해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에이다페이를 개발한 칼다노 기반 송금 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코티. 자, 이번에 칼다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합니다. 자, 디제드라고 하는데 기존의 그 스테이블 코인들은 1대1로 이 달러랑 연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 코티에서 내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현물이나 다른 코인들과 연동을 하는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이번 칼다노 서밋 내용과 파트너십들은 아주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저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아니 우리들의 에이다 가격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 아쉬운 마음이 떠나지를 않죠. 자, 8월 상승이 이것까지 다 선반영했던 걸까요? 좋은 뉴스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에이다가 희망이 없는 걸까요? 물론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자, 에이다 이제 판을 깔았다, 기본기를 다졌다,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칼다노의 개발 방향과 발표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칼다노가 무게를 두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좀 거리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찰스 호스킨슨이 칼다노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라고 혼자서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프리카 스페셜이었습니다. 그때 칼다노의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찰스 호스킨슨이 그렇게나 기뻐했는데 에이다 가격과는 별 상관이 없었었죠. 칼다노는 당장의 가격 움직임을 일으키는 이벤트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에 무게를 두는 그러한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는 듯 보입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탄탄한 설계가 없이 당장 필요한 거 뚝딱 만들어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변화가 필요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아직까지 칼다노가 해온 걸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개발을 해왔죠. 길게 보고 당장 눈앞의 뉴스보다는 파운데이션을 다지고 기본을 다지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설계와 그리고 확장성에 중점을 두면서 개발해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일 때 가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칼다노 서밋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한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봅니다. 에이다의 가격 움직임은 추후에 자연스럽게 쫓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대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오늘부터 미국에서 인프라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 트릴리언 인프라법 법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시간입니다.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 요구 안 들어주면 부채 한도 협상 안 해줘.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 이거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죠. 이거 정치인들 이거 정말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높여야 할 텐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 상원에서 보여준 그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그 형편없는 인간
그 인간 하나 때문에 모두가 지금 어려워졌죠. 미래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 아, 정말 제가 나쁜 말은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자, 내가 말한 거 안 해주면 안 해. 뭐 이런 이놈. 아,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뭐 어떤 사주를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들이 분기점이 될 듯 보이고요. 10월까지 연결이 되면서 부채 한도 협상까지 연결이 되면서 규제 방향에도 그 논의까지 영향을 줄 듯 보입니다. 네, 이번 주는 횡보장 또는 불안한 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어제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렸었는데, 자, 시장이 불안할 때는 별거 아닌 뉴스도 그 효과가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노리는 무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려도 그래도 한 발짝 물러서서 길게 보면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저렇게 가느냐 뭐 이런 문제겠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 완행열차를 타고 가든 목적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겠죠. 모두가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조금만 여유를 갖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